스쳐가는 옥천의 역사, 인물,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 지금은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청취자 여러분. 옛 이야기 지줄되는의 진행을 맡은 천수민입니다. 네, 지난 첫 방송 제 목소리가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전달하고 또 옥천 역사를 토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옛 이야기 지줄되는 2회차는 옥천 대표 역사 인물 중 한 분이신 백촌 김문기 선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네, 또 지난 3월 21일에 이원면 백지리에 있는 충의사에서 백촌 김문기 선생 순위 567주기 추모제양이 거행되기도 했는데요. 또 아무래도 저 혼자서 김문기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좀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또 옥천 향토사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전순표 옥천 향토 전시 관장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전순표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순표입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옥천읍 중심가인 금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옥천군 안내면 장계 관광지에 위치한 박물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옥천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을 맡고 있는 전순표 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그러면 옥천 향토 전시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옥천 향토전시관은요, 우리 옥천의 선조님들이 의식주를 비롯한 유물, 유적을 모으고 또 민속 차례를 모아서 현재 우리 주민과 국민들에게 소장 전시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 향토전시관은 충청북도 도내 10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전에 옥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310억을 들여갖고 할 예정으로 좀 부지 문제로 애로가 많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여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또 옥천에 또 박물관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관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잘 알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백촌 김문기 선생님에 관해 이야기해 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또 관장님이 직접 선택해 주신 남상규의 고향의 강입니다.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강 지금도 흘러가는 가슴 속의 강 어느덧 세월의 강도 흘러 진달래 곱게 피던 봄날에 이 손을 잡던 그 사람 갈대가 흐느끼는 가을밤에 울리고 떠나가더니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산을 끼고 꾸불꾸불 고향에 강 달빛 아래 출렁출렁 가슴 속에 강 어느덧 세월의 강도 흘러 진달래 꽃이 피면 다시 온다고 이 손을 잡던 그 사람 갈대가 흐느끼는 가을이 가도 그님은 소식이 없었네.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강 네, 남상규의 고향의 강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기는 104.9MHz 옥천 FM, 지금은 옥천의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백촌 김문기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네, 사육신 백촌 김문기 선생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단종 복위 운동을 한 사육신 중 최고 지도자이며 두만강 유역의 국토를 개척하고 공고히 한 충신입니다. 네, 초명은 효기, 자는 백촌, 본가는 김령입니다. 네, 호조판서 김순의 손자이며 증영의정 김관의 아들로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효자동에서 1399년 정종 1년에 출생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1426년 세종 8년 때 생원시험과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네, 백촌 김문기는 문무를 겸비했으며 강직하고 청렴하고 성품을 지녀서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전순표 관장님께서 이제 직접 작성하신 자료와 함께 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백촌 김문기 선생은요, 조선이 유교의 나라, 주자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는데 가장 주자 성리학에 중요한 것은 의리 정신입니다. 왕과 나와의 의리는 충이고 부모와 나와의 의리는 바로 효입니다. 어릴 때 김문기 선생이 이름이 효기였었는데 장인어른과 같이 효자가 같이 들어가서 문자로 바꿔서 문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효 또 충, 이것은 조선의 상징이고 조선 초기에 왕을 하나만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정신으로 해갖고 의리 정신이 충만한 사익순증의 지도자 우리 백촌 김문기 선생은 조선 초기에 대단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두만강 푸른물에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종수 장군에 이어서 우리 백촌 김문기 선생께서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공고히 하고 강을 넘나드는 야인 즉 여진족을 물리쳐서 오늘날 우리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관장님의 설명을 같이 들으니까 속속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 이제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진 점이 있는데 이제 보통 사육신과 생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학교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사육신은 세조에 의해서 쫓겨나 영월 땅에 유배간
단종왕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의했다가 먼저 탄로가 나서 죽음을 당한 6분을 사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까지 충신의 도리를 다했다라는 그런 뜻에서 사육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성삼문 선생이나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선생이 있었는데 후에 조선왕조실록을 다 덮어보니까 현대 와서 김문기 선생이 바로 사익신 중에 한 분이고 유응부 선생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역사 시간에는 이 김문기 선생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부분입니다. 78년도에 이렇게 네. 했고요. 네. 세육시는 네. 우리가 소설 김시습 선생의 생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이분이 뭐 동학사 계룡산으로 들어가서 은거하면서 이렇게 해서 생육신이다 이랬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단종왕을 충성을 다하셨던 그런 분인데 목숨은 못 바치고 전국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백이숙제처럼 이맹전, 남영훈, 김시습, 조요, 원호, 성삼담수 이런 분들이 다시는 세조의 녹을 먹지 않고 이렇게 백이숙제와 같이 고사리 먹고 살았던 충의 정신이 강한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육신과 생육신의 차이를 공고히 알게 된 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문기 선생님이 사육신으로 아까 헌창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과정이 좀 궁금해져 가지고 또 관장님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육신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조선은 주자성리학의 의리정신, 충, 왕에 대한 충 그리고 효를 가장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조 2년 1456년에서 세월이 좀 한참 흘렀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숙종 때니까 1691년이면은 거의 뭐 한 140, 50년 이렇게 흐르고 나서 이분들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의리정신, 왕 단종에게 대한 이 충성심, 이게 대단한 것이다. 우리 모범이기 때문에 다시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작도 복구해 줬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선생은요 복구가 안 됐어요. 최고의 지도자인데 사익신 중에 최고의 지도자인데 안 됐어요. 그래갖고 그 8세손이면 뭐 한 30년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한 240, 50년 이렇게 돼서 김이희라는 후손께서 신문고를 막 올려갖고 왕한테 소식을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억울합니다. 실지가 사육신 중에 한 분인데 기록이 잘못돼갖고 야사에 나오는 식으로 기록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근데도 이제 이게 안 풀렸어요. 그래 또 얼마 후에 그의 10세손 한 5, 60년 있다가 김정구 후손께서 또 탄원을 냈어요. 우리 할아버지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서 특히 동학사 승모전에 그러한 내용이 소상히 된 기록이 있어갖고 기록이 또 있었군요. 예, 그래서 증명이 돼서 관작이 복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종조가 우리나라의 후반기 조선시대 후반기 르네상스 문해붕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부터 풀어주고 해서 그 당시 정조회 때 굳세 르자를 쓰고 충성충자를 써서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리고 의정부 좌찬성 종일품이에요. 좌의정 바로 밑에 종일품 겸 판의금부사 홍문관 대작 예문관 대작에 증직되었습니다. 홍문관 대작이라는 홍문관은 바로 왕의 측근의 비서실직을
합격인 최고 지금으로 치면 네. 최고 책임자고 예문관 대자약이라면 교육부 장관 정도의 실질적으로 아주 높은 벼슬을 이렇게 3개씩이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10여 년 흐른 후에 고향 이원면 백질이 묘목의 고향이죠. 금강이 흐르는 그곳에 유업일을 세웠고 또 장문에 충신당이라고 네. 충신들이 이렇게 쭉 모아서 제향을 지내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위패가 배양돼 갖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억울함이 이제 풀어지는 거겠군요. 예.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사육신으로 판명이 안 된 게 왜 그러냐면은 뭐 261년 만에 다시 이게 판명이 됐었는데 네. 조선왕조실록은 오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관료들한테도 오픈 안 하거든요. 기록을 쭉 해놓지. 맞아요. 네, 그러고 참 볼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1977년에 뭐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다시 번역도 되고 볼 수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기록에 바로 실질적인 사육신의 지도자 단종모의의 지도자는 바로 우리 옥천 사람 백촌 김문기 선생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돼서 노량진에 사육신 묘소가 있잖아요. 네.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묘를 하나 더 써갖고 허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김문기 선생을 다시 사육신으로 헌창을 했는데 또 기존에 있는 유흥부 선생 묘를 허물기는 또 그렇고 그렇죠. 네. 예? 조금 등급은 낮지만은 그래서 묘가 7개 7총인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었네요. 보통 이제 야사에서 이렇게 알려진 줄 알았는데 또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기록을 보니까 이제 그런 기록이 있었다.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육신과 생육신에 관한 김문기 선생님의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육진 개척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또 들어보기 전에 이제 관장님께서 노래를 골라주신 박재란의 산 너머 남촌에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람 불 때 나는 저태나 네, 박재란의 산 너머 남촌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의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시간, 옛 이야기 지줄대는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전에 이제 사육신과 생육신에 관한 백종 김문기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육진 개척에 큰 공헌을 했다고 알려진 김문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육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쯤은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사군 육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인터넷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제 조선 세종 때 동북 방면에 여진족에 대비해 두만강 하류 남한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의 6진을 말합니다. 또 공민왕의 북진 정책을 이어받은 태조 이성계와 세종의 진취적 정책에 의해 설치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장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와 또 옥천신문 기고글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기 선생은요. 일찍이 27세에 대과에 급제를 하셔갖고 강직했는가 봐요, 몹시. 그래갖고 사초를 다루는 그런 처음 관직에 나갔고, 그리고 이어서 사관원에 왕이 잘잘못을 지적해서 시정시키는 측근에서 사관원의 자헌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면은 38살 때 병조 정랑 정오품이에요. 병조의 하위직 인사이동은 이 김문기 선생이 다 했어요. 그 당시에 병조 정랑이 그런 역할입니다. 네. 인사함. 그리고 45세에 평안도 경찰관으로 가갖고 평안도에 야인들이 막 이렇게 넘어오고 침입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방심하고 이래갖고 거기 가서 실지 조사를 해서 왕한테 보고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경도 도진무라면은 네. 바로 46세 때 이분이 한경도에 군권을 이렇게 총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삼품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병조사 이걸 했는데요. 이것도 군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세에 보면은 병조참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차관보가 되셔서 아주 이제 전통 군사 전문가가 됐죠. 네. 정책자가 되고, 이어서 1451년 우리 조선 초기에는 남해안의 왜군은 조금 잦아들고 북방에 북정에 주력을 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에 여진족이 세 부류가 있어요. 네. 건주 여진하고 건주 여진. 예, 네. 그리고 해서 여진. 해서. 중간에 네. 백산 쪽으로, 그 다음에 두만강 쪽으로 야인 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야인들이 쳐들어왔다. 김문기 선생 얘기 보면은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태조께서는 여진족과 함께 왜구를 정벌하고 고려 말에 네. 또 그때 힘을 받아갖고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진족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좋았군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태종 때 또 세종 때 이때 여진족이 자꾸 그쪽은 사냥을 주로 하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네.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도 건너오고 두만강도 건너와갖고 우리 땅에 와서 그런 걸 약탈해가고 이러니까 사군 육진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 영토를 보존하고 그 백성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하루는 세종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문종께서 등극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김종수 장군께서 좌찬성 종일품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조판서라든지 몇몇 문신들과 함께 어전회의를 하는데 옥천 사람 백촌 김문기는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왕 앞에 가서 어전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종께서 네. 백촌 김문기 당신은 이번에 한길도 관찰사로 임명하노라.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가서 함경도를 야인 여진족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랬더니 저는 가서 예비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 둔전제. 네, 둔전제. 땅은 많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농토는 넓으니까 주워갖고 보통 때는 농사짓고 또 여진족이 침입했을 때는 싸우고 하는 지금의 예비군제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예, 네. 그런 것을 실시해서 바로 육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예. 그래 잘 또 청렴해서 백성들은 잘 보살피고 설득력도 좋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은 농사일하면서 여진족과 싸우는 김문기 관찰사 둔전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451년 52세 때 문종 1년이죠. 1월 6일자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 기사에는 김문기를 함길도 관찰사로 삼았다. 김문기는 성질이 통달하고 말을 잘하였는데 그때의 임금이 한길도에 둔전을 설치하고자 하니 불가하다는 조정의 의논이 많았으나 김문기만 홀로 그 이익을 말하였고 또 무에도 조그마한 까닭에 마침내 함길도 관찰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또 남아 있네요. 예. 네. 근데 이 김문기 선생께서 그렇다고 해갖고 이렇게 군문 쪽에 군사 쪽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이유는 이분이 문관이면서도 아주 명궁이에요. 화살을 잘 쏘셨군요. 화살을 아주 잘 쏘는 명궁이기 때문에 문무를 겸비한 분이니까 병사들의 고충도 잘 알고 또 작전 지휘력도 높고 용맹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문종 1년 거의 한 달쯤에서 한길도 이성 이북의 군사는 파하고 그곳 성에 입보한 농민들은 농사철을 당해 자기 주거지역으로 돌려보내게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 기사의 내용은 한길도 관찰사 김문기가 보고하기를 연변 두만강 각 보루의 백성들을 각각 본업이 성에 이미 성 안에 다 들어오도록 했으며 흥원과 북청이라는 지역 또 이성이라는 이북의 각 고을이 기병과 보병은 수령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여 갑산과 삼수 및 오진이 각부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농사 찾을 때는 네. 또 우리 백성들을 자기 살고 있는 집 고장으로 이렇게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상비군은 그 산성 보루에 있으면서 여진족을 지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야인과 달달 네. 타타르족이에요. 타타르족이 바로 두만강을 건너 침입을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여진족이 상당히 그 사군 지역에도 사군 백두산 바로 밑에 네. 또 위에 이런 데 보면은 오도리만호 퉁명거 팀으로 이 양반이 바로 이 양반 후손이 네. 당중에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 누르하치. 많이 들어봤습니다. 누르하치의 직계 조상입니다. 불과 뭐 한 300년 있으면은 누르하치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예, 그리고 보면은 뭐 올랑합, 오도리, 네. 우디케, 홀라온, 모련위, 달단동. 이 함흥에서 북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져 있으면 50리라고 하면 20km밖에 대전 쪽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거기에 몽고족, 타타르족이 거기 살았어요. 예, 그 정도로 우리 한경도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여진족, 몽고족이 만주족이 상당히 많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네. 다 유화 정책을 써갖고 우리에 협조하는 이러한 여진족도 있었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또 여진족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둔전제라는 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예비군과 유사하다는 점이라는 점을 알게 됐고 또 문무를 겸비하신 이제 김문기 선생.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이렇게 보면 옥천에 네, 네. 군서면 월전리가 있어요. 네. 월전리 중에 군전리라고 자연마을이 있는데 아 자연마을이군요. 성황비석이 있는데 네. 군전리가 둔전입니다. 바로 아. 군사들이 그곳을 지키면서 그곳에 농사져서 자급자족하던 것이라 해서 둔전이나 군전이나 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명이 또 이어져 오는군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 국경의 여진족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또 마지막 순서로 김문기 선생의 유적과 작품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 알아보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 너는 알 수가 없네 내가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의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시간, 옛 이야기 지줄대는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둔전제와 여진족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김문기 선생님이 저희 향토사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게 되셨으면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장님, 우리 옥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서도 김문기 선생님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옥천 지역에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옥천 김문기 유업이가 있습니다. 네. 고향인 이원면 백지리에 있는데요. 네. 1984년에 지정이 됐고 비는 굉장히 커요. 높이가 한 152cm, 폭이 한 45cm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거기에 전면에는 유명 조선국 이족판서 증영, 의정부 좌찬성, 충이 김공휘 휘입니다. 문기 유업이라는 이러한 충청북도 기념물 제44호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종친들이 금령김씨 종친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14억을 모아서 바로 그 지금 김문기 선생의 유업이 아래쪽에 연못이 있는데요. 그곳에 충의사라고 아주 제시를 크게 이렇게 줬습니다. 충자는 바로 충성 충자에다가 굳건할 굳건할 의자 네. 해갖고 제시를 이렇게 줘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네. 노량진 사육시묘역에 묘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의절사에서 그곳 의절사에서 제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위패를 묻혀놓고 네. 또 김시습 선생께서 이렇게 관련이 많은 동학사 승모전에 위패가 모셔져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인 영동군 심천면 네. 호계서원 등 전국 21개 서원에 백촌 김문기 선생의 충의정신, 호가 충의 아닙니까? 네. 충의정신, 또 불사이군정신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21개 서원에서 위패가 배양돼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희 지역에 유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노량진 사육신 모욕도 있고 동학사 숙모전도 있고 또 영동군 호계서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원에 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문기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또 백촌 선생 실기 편찬위원회 백촌 선생 실록에 실린 방백한시라는 작품인데요. 이는 1455년 함길도 절제사 시절에 계유정난 소식을 접하고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 충정과 변방에 갇혀 주군을 지키지 못한 괴로움과 또 고향 옥천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심사를 표현한 칠원 율시의 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위기조 아고수 그대는 세장 속에 새이고 나 외로이 갇히어 일석창전 상대수 해저문 창가에서 씨름을 같이 하네. 운의 기무 천리지 어찌 구름박 천리를 날고 싶지 않으련만 농중허부 10년추 장 속에서 헛되어 10년 세월을 버리는구나. 향관표모 청궁처 고향은 멀리 하늘 끝에 아득하고 벽해 미망 지진두 벽해는 아스라이 땅끝에 망망하니 동시사귀 귀부득 함께 가고파도 갈 수 없는 몸이기에 세안 풍설 가감류 차디찬 눈보라를 견디어 머무르니 이러한 방백한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시에 대해 전해지는 말도 있는데요. 이제 선생을 모시고 따라갔던 우대규가 함경도 종성 서산 석벽에 새겨 두었는데 또 수백 년 동안 풍상을 겪어서 이끼가 두껍게 끼어서 그리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백초원 선생이 신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문득 내성 병력과 함께 한바탕 바람이 일더니 글이 드러나 훗날 국경을 넘나들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투어 복사해서 그 가운데 몇 점을 후손인 김종영과 박현영에게 전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방백한 시를 한번 읊어봤는데 굉장히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이 드러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함께 가고파도 갈 수 없는 몸이기에 차디찬 눈보라를 견디어 머무르니 이 구절에서 제가 그런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백촌 김문기 선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신 또 전순표 관장님, 또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또 짧게라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송을 이렇게 해보니까 네. 고향의 강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네. 저는 항상 자주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네. 애양심이 불끈불끈 나요. 아, 저는. 네. 예, 그래서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옥천 라디오 네. 천수문 PD님과 평소 존경해오는 두만강유역이 국토를 개척한 백촌 김문기 선생 관련 네. 대담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네, 특히 옥천은 고인돌, 선돌 등 선사문화의 보고이며 삼국시대 관산성을 비롯한 가장 많은 산성을 보유한 제1의 산성군입니다. 조선시대의 동국 18년 중 두 분인 조원, 송시열 선생이 살았던 조선 성리학의 메카입니다. 또한 근대화의 선각자 김옥균 선생 출생지이며 최시영 교주께서 옥천 청산에 거주하며 동학전쟁을 지휘한 동학혁명의 메카입니다. 충청북도에서 1907년 국책 보상운동과 3.1운동을 처음 시작한 애국의 고장이 바로 옥천입니다. 나름대로 옥천 역사 향투사를 연구 발굴하고 있으나 이번 옥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옥천의 우리 선조님들이 훌륭한 역사적 사실들과 유적들을 옥천이 자긍심 고치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고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백촌 김문기 선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신 또 전순표 관장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옛 이야기 지줄되는 2회차는 백촌 김문기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장님? 하야지요.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장님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록 지금은 현실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지만 또 고향을 애정하는 마음만은 떠나보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나훈아의 고향역을 끝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뿐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늘 이칠이야 시라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마르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늘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손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에 함초를 미적시던 것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바로 옮기고